자, 민주당 공천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민주당 공천은 하루마다 뉴스가 쏟아져가지고 오늘 첫 번째는 저 김용주 전 국회 부의장 탈당인데 네, 충격적이네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예상한 대로. 좀 실망스럽네요. 뭐냐면 아까 보내드렸잖아요. 뭐냐면 그게 그 하위 20% 통보받아 모멸감이 들었다. 이재명 사당으로 민주당이 전략했다. 나는 참 나 화가 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컷오프 사실상 컷오프인 거잖아요. 탈당을 할 수 있어요. 출마 못 합니다. 근데 민주당 중진이랍시고 누릴 건 누리셨잖아요.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하위 20% 통보받아서 모멸감 느꼈다. 이재명 사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저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탈당하지 않았으면 하위 20%인지 우리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이따 그랬잖아요. 대략 불출마하시는 분들 이 시점에서는 다 본인이 통보받은 하위 20%다. 이거 말하시면 어떡해요. 본인이 얘기했잖아 지금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꼴찌에서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 꼴찌해서 난 이제 그만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내 성적이 하위 20% 와. 통보 모멸감. 교장 선생님 사학으로 전락해.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런 얘기는 하나만 꼭 해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친명 비명 쪽으로 가르는 건 기득권들 기성 언론들의 그렇죠. 이야기고 이재명 대표는 간단해서 총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만 골몰하고 있는 거고 하나만 더 저조조건. 지금 공관위원장이 이재명과 친분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관위원장 메시지가 더 세요. 이재명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확 갈라가지고 친명만 공천해주겠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이재명 대표님이 사당을 만들고 총선 패배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님이 사당 당 장악하지 못하고 총선 승리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님한테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표님이 개인 욕심 부린다가 총선에 패배를 해버리면요. 이재명 대표님 훨씬 손해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이해관계만 그냥 놓고 따져도. 그러니까 이게 비명을 쳐내는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정치 명운을 걸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몇 선 하셨죠? 7선? 누구? 김영주. 4선 5선 정도예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지금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명으로 낙인 찍은 적이 누군지도 있었나요? 몰라. 솔직히 명예포가, 진짜 명예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반명으로 낙인 찍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하위 20%라고 하이. 그러니까 하위 20% 성적이 안 돼서 지금 떨어진 거를 내가 반명이라서 그랬는데 반명인지 아닌지도 한 번도 이야기가 거론된 적이 있었나요? 야, 마차님을 영등포 가볍게 전략 공천하고 누군지도 몰라. 아 진짜 내가 안 나가려 그랬는데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인재영이 패해달라 그래. 근데 민주당이야 이미. 잘 다녀오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윤영찬은 컷오프가 확실히 아니라는 거거든요. 심정 같아서는 진짜 사실 윤영찬은 노골적으로 찬성표 찍은 사람 아니야. 심정 같아서는 컷오프 하고 싶은데 컷오프 안 시키고 경선 시킨다는 거잖아요. 컷오프 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너무나 눈에 그렇죠. 선하고. 저쪽으로 갈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이거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더 남는 장사다. 아니 철저하게. 여러분 너무 정치적이세요. 그런 정말. 게 아니라 네. 내가 전에도 네? 말씀드렸죠. 네. 모든 목표가 총선 이기냐 마냐라고 네. 친명이든 비명이든 그러면 윤영찬이 더 나은지 나머지 누가 더 나은지를 모르는 심지어 이수진 컷오프 설까지 나오고 있잖아. 네.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만 생각을 하는 거고 공관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영찬은 컷오프가 아니라고 나오고 이수진은 컷오프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나오니까 펄쩍 뛰겠다는 건 근데 또 아닙니까? 그것도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론 통해서 흘리는 거다. 자. 의도적으로 흘린 내용일지도 몰라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믿고 어떤 정보를 믿지 않을 것인지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저는 사실은 총선 앞두고 선거 관련해서 나오는 어떤 것도 공식적인 루트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 예. 믿어요 저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당에선 임종석 서울 송파갑 등 험지 출마만 거래. 성동갑이 아니고 그 송파갑 등에 나가주는 거 여론조사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중구 성동에서는 임종석을 안 넣고 다른 대안이 되는 사람들 넣어서 지지율을 조사해보는 거고 나는 이번 논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누구누구 뭐 홍영표 지역구에서 홍영표 빼고 여론조사했다. 당연한 거거든요. 이미 현역 의원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요. 하위 2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넣어보고 홍영표 배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누가 경쟁력이 더 있는가를 여론조사를 하는데 홍영표를 왜 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철저한 계산이 당에서는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로 논란을 만들어. 그러면서 친명 비명으로 그렇죠. 갈라. 근데 친명 지역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 그건 보도 안 해. 안 하죠.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지금. 아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이라는 게 이렇게 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려면 국회의원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당이 이기는 거에 먼저 올인하고 내가 양보하거나 희생한 사람은 분명히 지지자들이 그걸 돌려줘요. 근데 여기 오기로 뭔가 부딪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것도 돌았어요 지금. 보수론이 하는 거긴 하지만 추미애 포함 여론조사 항의한 이수진의 이재명 2, 3% 차이로 격차로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슬슬 이제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도들을 보면 여기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지지율 빨간불 민주당 추미애 동작을 전현희 강동갑 검토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는 거고 오늘 보니까 이건 친명 비명이 없어요. 흐름을 보면 얘네들은 친명 공천하기라고만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거 한번 봐봐. 민주당 광주 광산을 김성진 경기 고양병 김재준 공천 재심 신청 인용 뭐냐면 광산을 해서 그 김성진이라고 하는 후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머지 지금 여론조사로 좀 더 미미했던 여론조사 그분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 재심 신청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발표가 났죠. 민영배 그래서. 지역구한테도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 민영배 의원 광산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울게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친명 비명이 없어요 지금. 전혀 없다고. 뭐가 있냐면 지지율을 보고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홍모 씨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민주당 지지층이 안 움직여. 말하자면 민주당 당원들이 안 움직여. 안 찍어. 그러면 당에서 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데이터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위 20%인 사람은 숫자가 30명이 넘어요. 이 지역은 뭔가 대안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역 교체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역인 사람들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 현역 교체 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 난 누군지 알아. 1등이 누군지 알아.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하위 20%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이 또 못 그럼 당은 뭘 해야 되겠어요? 제 친명이니까 살리고 비명이니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죠. 전혀 아니고 거기다가 당이 어찌됐건 친명 비명 상관없이 누구를 공천하면 좋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과하게 친명 공천으로 몰아가는 게 양아치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가장 혁신 공천이 뭐게요? 가장 혁신 공천이 뭐냐면 이 사람들 모아서 선거를 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건 윤석열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지금은 수박, 비수박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한다. 이길 가능성이 1%로 높은 사람을 공천한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크게
한 180석 정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 배치를 하는데 국민의힘보다 더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쳐내더라도 뭐 김성태 등등처럼 이 사람한테 다른 옵션을 줄 수 있는 룸이 좀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줄 것도 없고 나눠 가져야 되는 지금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후보는 많고 하기 때문에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을 언론에서는 반명 대 비명으로 몰아가기 딱 좋은 상황으로 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친명 비명 이런 거 없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제 가슴에 상처를 남기신 분이 하나 있었어. 푸낙 하나도 못 맞춘다고.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제가 이번에 숫자를 봤습니다. 총선 숫자를 봤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주 좋아요. 못 맞춘다고요? 최근 거 하나만 알려드려 볼까요? 방송을 띄엄띄엄 보니까 그래. 민주당은 절대 병리표 못 받는다고 유일하게 말한 사람이 나예요. 이건 못 받을 거다 상황이.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갈 거다. 다른 방송이 다 달리 이야기할 때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병리평 전도사 정청래 의원이 나오는 방송인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를 그냥 믿으시라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으로 가면 고립된다. 근데 못 맞춰? 사람들이 말이야. 저를 믿으세요. 신심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긴다. 복채는 얼마부터인가요? 됐고요. 숫자는 봤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주 흡족하진 않아요. 근데 넘었어요. 우리 확 넘고 싶잖아. 근데 넘었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 관점에서 이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조국 장관이 내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주 생각이 단선적인 사람들은 조국이 민주당 표가 갈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라고. 조국 장관이 그 비례 정당을 안 만들면 민주당 그 표가 다 조국 장관한테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국 신당의 표가 민주당으로 다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을 거라고 난 봐. 그리고 또 그 표가 다 민주당으로 가는 것도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21대 때 소위 위성정당이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로 갔고 그리고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있었죠. 두 개를 합쳤더니 국민의힘보다 한 석 많았거든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비례 정당들 중에 이제 지난 선거처럼 저 진보 정당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몇 석은 다시 그 당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실제로 받아들여야 될 뭐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언젠가는 합당을 하겠지. 대선쯤 가까워지면 이 과정으로 가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밀어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확 가느란 소리도 아니에요. 밀어내지 마시고 선의의 경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그 저번에 왜 열린민주당이 3석 얻었잖아요. 3석. 조국 신당도 그 정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현실적으로 보면. 자, 메시지는 그런 거죠. 눈 떠보니 후진국. 그 계속해서 조국 장관이 묻고 있어요. 한동훈한테. 검찰판 한화회가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야, 그것도 김영삼 대통령 동작 현충원에 가서 묘지에서 한화회 적결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좋아, 아주. 에? 그리고 한동훈한테 물어봅니다. 홍범도 좌익 빨갱이인지 답하라. 당연히 한동훈이 답을 안 하죠. 근데 질문은 남아요. 그렇죠. 남죠. 답을 못 하고 있는 그리고 거죠. 조국 장관님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예요. 조국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언론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장점. 저 사진을 봐봐. 안 받을 수가 있나? 뒷 배경을 한번 봐봐. 그래서 민주당도 처음에 조국 신당에 대한 포지션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애매했었는데 네, 확실히 바꿨죠. 이제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언론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바꿨어요.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저 해방될지를 모르는 저기 저 섬에 있던 분들이 아직도 악플을 돌리십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주 끌어안지는 못해도 배타적이지 않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같이 갑시다. 어쨌건 오늘 여론은 뭐냐면은 윤석열 심판 여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착시 현상을 줘요. 보수가 엄청나게 거기 숫자가 많아갖고 윤석열이 마치 국민들로부터 사면받은 것처럼 개뿔. 니들이 그렇게 나팔을 불수록 총선에서
니들이 받는 멘붕은 훨씬 커질 것이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6%는 결코 변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총선 때까지. 저를 믿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고프니까 말들을 안 해. 내가 더 배고파지잖아. 빨리 끝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